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기부행위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한 재단 강원도 지부 송년회를 마친 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도지부 관계자 등 11명에게 24만 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 외에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와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도 사무국장에게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최광익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가 진영 논리를 앞세운 단일화 추진을 규탄하며 교육감 후보군 간 무제한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미래와 교실의 내일을 이야기해야 할 선거가 정치적 유불리와 단일화라는 얄팍한 계산에 완전히 매몰됐다며 후보 간 단일화 작업과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서로의 교육 철학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검증받아야 할 시간에 정책은 실종되고 오직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는 추악한 정치 공학만 남았습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운동장 밖에서 잿밥에만 관심을 두고 상황을 살피는 유령 후보들은 선거판에서 당장 퇴출돼야 한다며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후보군을 겨냥한 공세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정식으로 등록한 예비후보 간의 정책 토론회도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현재 9명의 후보군이 거론되는 가운데 강사명, 박현숙, 최광익, 유대균 등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관광지 조성 원주 유치 등 두 번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들 중에는 중앙시장 화재 건물 매입을 통한 시민광장과 주차장 조성, 원주 문막과 횡성 간 출퇴근 교통 문제 해결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덜컹덜컹하는 과속방지턱을 전수조사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규정에 어긋나서 오히려 자동차들이 과속방지턱을 넘다 보면 쇼바가 나간다 이런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옛 단계동 종합청사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조성과 서곡 공병부대 부지에 애견동반 가족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원주 횡성 행정통합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지금의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어 종자 생산을 위한 K 어린 연어 생산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는 26일 도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어린 연어 생산센터 준공식을 열고 강원형 연어 산업 비전과 가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린 연어 생산센터는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6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7개 순환 여과 시스템과 30개 모듈 사육조, 부화실 등을 갖추었으며 연간 5g급 연어 종자 200만 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군부대와 유관기관이 산불 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군 제1함대 사령부는 지난 25일 동해 사령부 일대에서 동해시와 동해소방서, 삼척 구규림 관리소 등과 함께 관군 합동 산불 대응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개인별 임무 숙달과 진화 장비 운용 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장병과 관계기관 인력들이 참가해 드론과 소방차 등 장비 10여 대를 투입하고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대응과 통신망 운용을 실제처럼 진행했습니다. 주관하며 신속성과 통합성에 방점을 두었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조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26일 NH농협은행 횡성군 지부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금융 및 은행 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절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개설과 금융 인센티브 제공 등이 지원됩니다. 또 양기관은 계절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한 임금 지급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협력하고 계절 근로자 입국 시점부터 금융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667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205명이 증가한 역대 가장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는 시니어 교통시설 서포터즈와 지역 문화 기록가, 파크골프 러닝메이트 사업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24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가 다음 달 3일 양구군 레포츠공원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주민기원 행사와 달맞이 행사, 민속놀이 경연 등이 진행됩니다. 또 행사장에 마련된 상설 체험장에서는 복조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원주 만두축제가 K브랜드 어워즈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했습니다. 원주 만두축제는 지역 재래시장의 전통 음식인 만두를 중심으로 탄생과 의미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원주 만두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도시 브랜드로 더욱 강화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차량을 움직이는 수소 자동차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강원도 인구 대비 수소차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관건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소 충전소에 차량들이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차량 한 대가 충전을 마치자 뒷차량은 다시 10여 분가량을 기다립니다. 충전기에 압력이 채워져야 수소를 넣을 수 있다 보니 길게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죠. 충전소가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 저도 양양에서 오려면 기본 20분 이상 걸리고 또 여기서 대기를 하고 이러면은 왔다 갔다 충전 다 하고 하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그냥 허비를 하는 거거든요. 강원도가 이 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일 태백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상업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최대 승용차 80여 대를 충전할 수 있는데 인근 정선과 영월 지역 충전 수요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4월에는 속초시 노악동에 속초 지역 두 번째 수소 충전소도 새로 문을 엽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수소 충전소는 지자체 운영과 민간을 합쳐 모두 17곳으로 확대됩니다. 일단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수소차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시설을 먼저 입지를 결정해 놓고 충전소 설치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그 이후에 수요가 따라온다고. 지난해 말 기준 강원도 내 수소차는 3,534대로
인구 대비 울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수소차 440대를 추가로 보급한다는 계획이지만 문제는 수소 공급입니다. 강원도 내 수소 소비량은 하루 3톤이 넘는데 이 중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1.2톤에 불과합니다. 이곳 삼척 수소 생산 기지는 강원도 내 유일한 수소 생산 시설입니다. 하지만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벌써 2달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인 수소 공급 대란으로 정기 점검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시설에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인데 다음 달 중순쯤에야 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부족 물량은 충남 당진이나 울산, 멀리 경남 창원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일부 충전소에서는 충전 제한이나 조기 마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수소 생산과 유통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산 기지가 문제가 생기는 기점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의 수급차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국적으로 대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면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 도내 지자체 3곳이 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충전까지 전주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원주시가 반도체 기업 유치와 함께 인력 양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가 기업과 손잡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신입 인력을 배출했고 수료생 모두는 곧바로 지역 반도체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여기에 원주에 들어선 반도체 교육원까지 수료생을 배출할 경우 원주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계들로 빼곡한 작업장 안에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인 만큼 직원들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정비에 나섭니다. 이것은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제품을 납품하며 지난해에만 매출 1,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천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올해 원주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습니다. 늘어나는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문막 공장을 증설한 겁니다. 이곳 원주 문막에 공장을 증설한 이 업체의 경우 이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공장 증설과 함께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와 손잡고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19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습니다. 기존의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생산 쪽으로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 평균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원주 폴리텍대학에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들어오셨을 경우에 기존 인력 대비 절반 정도 기간이 단축되고요. 3개월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입사한 39살 유재영 씨.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반도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선택했습니다. 새 직장의 연봉과 복리후생 등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 입사하게 되었는데 처우나 여기 환경이나 모든 게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래 다니실 것 같아요? 네, 오래 다니고 정년퇴직까지 다닐 생각입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원주로 이전 증설하면서 인력 수급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에 나선 원주시의 정책에 발맞춰 교육 인프라까지 확대되면서 원주시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아리랑의 시원 정선 아리랑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넓히고 있습니다.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는 문체부가 선정한 로컬 100에 2차례 이름을 올렸고 정선 아리랑제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는데요. 여기에 신작 공연 소울스트링 아리랑까지 국비 지원을 받으며 아리랑을 축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힘찬 장단과 절도 있는 군무, 여기에 가슴을 울리는 아리랑 선율.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랄입니다. 오는 4월 연중 상설 공연 시작을 앞두고 동선과 안무를 세밀하게 다듬으며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 작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로컬백, 즉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2023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일 콘텐츠가 두 차례 선정된 것은 작품성과 대중성, 그리고 지속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리아라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아리랑의 시원으로 불리는 정선 아리랑을 기반으로 전통 소리와 타악, 현대음악과 무용, 3D 홀로그램 등 첨단 무대 기술을 결합한 창작 공연입니다. 2023년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 2024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공식 초청 공연, 2025년 에스토니아 타르투 한국문화의 날 무대까지 세계 주요 공연예술 축제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으며 K컬처를 대표하는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찾아가서 아리랑 스쿨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아픈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치유해주고 또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주는 아주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선 아리랑을 축으로 한 문화 확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향후 2년간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51회 정선 아리랑제는 글로벌 프로그램 강화와 체험형 콘텐츠 확대,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 구축에 방점을 두고 준비됩니다. 여기에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2026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사업에 소울 스트링 아리랑이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소울 스트링 아리랑은 아리랑을 영혼을 잇는 현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낸 몰입형 감정 기반 공연입니다. 아리랑 센터 여름 상설 공연과 정선 아리랑제 폐막식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K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300조 원 정도의 어떤 그런 글로벌 산업 육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그러한 전통 한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다 해나가고자 노력을. 전통 민요에서 출발한 정선 아리랑, 이제는 공연, 축제, 관광을 아우르는 지역 핵심 문화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가능성을 입증한 정선 아리랑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문화 브랜드로의 힘찬 여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원주시가 노후화된 시내 도로를 대상으로 재포장 공사를 추진합니다. 사업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 중 소성 변형, 균열, 요청 등의 훼손이 심한 곳입니다. 공사는 강변교와 사제교 전면 재포장을 포함해 무실로와 남산로, 개운로, 원문로 등 23개 노선에서 약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진행됩니다. 횡성군이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인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99명으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유형별로는 농가형 1,689명, 공공형 세개소에 110명으로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또 전담 인력을 배치해 숙소 기준 준수 여부와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상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의 역사 문화 축제인 단종문화제가 2026년 제14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문화유산 역사 부문 우수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8개 부문에서 전국 38개 축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문화유산 역사 부문에서는 단종문화제를 포함한 5개 축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영월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